오늘 발표할 기업은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많은데, 오늘은 경영자랑 주요 주주 쪽이랑 핵심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실적 수정한 것들, 그리고 목표 시가총액, 그리고 리스크에서 이렇게 좀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더 네이처 홀딩스는 사업이 많이들 아시다시피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핵심이고 매출 90% 이상이고 거의 전부, 현재는 거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매출 구성은 동시에 나와 있는 건 의류랑 여행용 가방, 그리고 가방, 모자, 신발 같은 용품들이 이제 주요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파란색 부분이 의류인데, 의류 매출이 현재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 비중인데 작년과 올해는 이제 80% 이상인데, 의류가 이상인데,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이 빨간색 쪽에 나와 있는 여행용 가방, 이 캐리어 쪽이 20% 조금 넘는 수준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여행을 안 가다 보니까 캐리어 매출 비중이 지금은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경영자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그 인터뷰 내용들이 있는 기사들 위주로 한번 조금씩 찾아봤습니다. 먼저 라이센스 보유 업체들과 협력 관계가 좋아 보였습니다. 초기 이 더네이처 홀딩스가 처음 생겼을 때 초기 계약했던 브랜드가 Whatever It Takes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인연으로 내셔널 그래픽 브랜드랑 그 연을 맺어서 브랜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곳이 이제 디즈니인데, 그 디즈니가 이제 협력을 함께 해준 덕분에 라이선스 연장도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과 같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6년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중국 시장을 이제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년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연매출 3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최근 이제 3년 정도 후에 연매출이 3천억 정도 달성을 한 부분은 그래도 터무니없는 목표나 이렇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경영자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홍콩의 추가 매장도 계획하고 있다, 그런 인터뷰도 했었는데, 실제로 7월, 8월 정도에 홍콩 4호점을 오픈했고, 그 4호점도 매출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5년 내에는 매출 1조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얼마나 빨리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해 7월 정도에는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하려다가 이제 철회를 한 적도 있는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볼빅도 지금 결정된 건 없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다른 업체들 인수 시도하면서 사업 확장을 하려는 의지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 주주 구성을 보면 대표랑 관련된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이제 38%, 39% 정도 되는 걸로 보면 크게 뭐 리스크가 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프랑스계 자산운용사가 현재 6%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재무 상태는
특별히 어떤 이슈가 있진 않고, 또 실적도 그래프를 보면 의류업계 특징인 것처럼 4분기에 매출 이익들이 4분기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핵심 투자 아이디어는 먼저 이동 추이가 먼저 시작돼서 패딩 같은 FW 제품들이 판매가 급증해서 4분기 쪽 가면 매출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이 첫 번째 아이디어이고요. 실제로 검색량이나 클릭량을 보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무신사에서도 이제 10대들이 많이 이렇게 찾는다고 하는데, 무신사에서도 브랜드 순위에서나 그리고 상품 순위에서나 1, 2위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면 이제 해외여행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고, 소비 활동도 재개되고 있으니까 캐리어 매출도 코로나 이전만큼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 두 번째 아이디어를 적어봤는데요. 실제로 빨간색이 여행용 캐리어, 이런 단어의 검색량이고, 초록색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캐리어의 검색량입니다. 당연히 캐리어라는 용어의 검색량이 많고, 이 초록색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캐리어인데, 이 검색량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바로 코로나 이전으로 바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1, 2년이나 2, 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이 여행용 가방 캐리어 쪽의 매출이 서서히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연말에 중국 티몰에 먼저 온라인으로 진출을 하고, 내년 3월에는 베스트셀러 그룹이라는 곳과 조인트 벤처 세워서 중국 시장을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잘 되는지 꼭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홍콩에서 중국인들의 선호도랑 또 중국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 지점들도 계속 늘리고 있고, 실제로 FNF의 MLB가 1년에 홍콩 매장부터 오픈을 한 다음에 이런 중국 관광객을 타깃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19년에 중국을 진출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작년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작년 그리고 올해에 이제 물류센터나 관련된 이런 투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것 같아서 한 2022년이나 2023년부터는 현금 흐름이 좀 더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좀 트렌드에 민감한 기업이고 산업이니까 21년, 22년에 실적을 추정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의류, 캐리어, 그리고 용품들의 매출액이랑, 그리고 비용 중에서는 외주 가공비랑 지급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7, 80%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주요 변수로 놓고 실적을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나 판관비율이 약 거의 매 분기 비슷비슷한 점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올해 예상 매출은 4천억이 조금 안 될 것 같고 35%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에 보면은 아이아 담당자에 따르면 3분기 매출 성장도 3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3, 4분기 전부 아래에 나와 있는
표에서처럼 엑셀로 이전 분기들 그 추이를 참고해서 그 크게 이제 오차가 크지 않게 매출액을 좀 설정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비용단에서는 3,200억 정도 나온다고 예상을 했고, 그 근거는 이제 보통 매출액 대비 비용이 한 80% 내외로 항상 나왔더라고요, 과거에. 그래서 외주 가공비랑 지급 수수료 그 임의로 계산을 해보면서 이 비율을 최대한 맞춰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올해는 720억 그리고 순이익은 500억 정도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2022년에는 좀 더 러프하게 해서 최소 15% 이상은 매출액이 성장을 할 것이라고 봤고, 영업이익은 이제 영업이익률 19% 정도로, 그리고 순이익은 13%로 놓고 850억, 600억 이렇게 예상을 해 놓았습니다. 가정은 의류는 10% 성장하고 용품은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있어서 15% 성장을 하고, 여행용 가방은 19년도까지는 아니지만 18년도랑 그리고 작년 매출 그 사이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용품 쪽 매출을 증가시키려고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밸류에이션은 퍼는 지금 9, 그리고 22년으로 보면은 7.7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목표 시가총액을 계산을 할 때 PR을 한 12에서 13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쟁사들의 PR을 참고해서 그 평균 정도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1년 예상 순이익 5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6천에서 6,500억 원, 그리고 2022년 순이익 1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200에서 7,800억 원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장기로는 어떻게 될지는 계속 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매출 성장률도 한 15% 이상씩은 성장을 할 거다라고 가정을 일단 좀 해본다면 23년 또 24년이 지나면서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장기니까 그냥 참고만 해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았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크는 먼저 너무 내셔널 지오그래픽 하나의 브랜드에 의존되어 있다는 점과, 그리고 변동비 영향이 커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낮은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상관비 중에서도 지금 수수료 비용이 거의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는 좀 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거나 D2C 판매 비중이 좀 높아져야 영업이익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표절 의혹이 간혹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패션을 잘 모르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보통 패션 제품들이 대부분의 명품을 이렇게 변형하고 카피해서 만들지 않나, 그냥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만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참고적으로 재작년 작년에 이제 런칭한 NFL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뭐 제대로 뭘 못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런닝맨에서 PPL을 작년 정도부터 노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MLB 벤치마킹 하는 것 같아서 효과를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MLB도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런닝맨 PPL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런닝맨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도 그 효과가 좀 있었다, 그런 기사들을 봤기 때문에 좀
볼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